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말실수로 소중한 기회를 잃고 신뢰를 무너뜨린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로 관계를 망칠까요?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중에는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오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10가지 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지 마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더 신뢰받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합니다. 첫째,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때때로 솔직함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한 친구에게, 혹은 새로운 인연에게 내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었어. 어릴 때 나는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 사실 나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누군가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컸죠. 하지만 며칠 뒤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며. 분명 나는 A에게만 말했는데 어떻게 B도 알고 있는 걸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비밀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을 뿐이지만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무심코 말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곳에서 변형되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신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데니어 카니멘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한 특정한 이미지로 기억한다. 당신이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당신의 아픈 과거입니다. 시간이 지나 아무리 변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그 이미지로 기억할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미셸 푸코메처 파우코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즉,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타인의 기억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과거, 후회했던 일들, 극복한 상처는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예전에 나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나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과거보다 더 나아진 내가 되고 있어. 과거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대신 현재의 성장을 이야기하세요. 나는 예전보다 이런 점이 더 좋아졌어. 요즘 나는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당신의 발전된 모습이 각인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힘들 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는 말로 시작하며 고민을 공유하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세상에 너한테만 존재하는 비밀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혼난 뒤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상사한테 맨날 혼나고 나 진짜 이 일 못하는 것 같아. 동료는 그럴 수도 있지. 힘내 라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회사 내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걔 요즘 자존감도 낮고 일도 못한다고 하던데. 그의 작은 고민 상담이 평가가 되고 소문이 되고 결국은 그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착하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회적 증거 social proof 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과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즉,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자크 데리다 자크 스테어레드는 언어 해체 이론에서 한 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순간 그 말은 상대방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언제든 왜곡될 수 있으며 다른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요즘 조금 도전적인 상황이지만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해.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말을 하세요.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약점을 가볍게 내뱉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그걸 이해해 줍니다. 셋째, 돈 자랑하지 마세요. 새 차를 뽑았을 때, 명품 가방을 샀을 때, 월급이 올랐을 때 우리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SNS에 공유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의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열등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요즘 투자로 꽤 돈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주는 듯했지만 몇 주 후 친구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 너 잘 나가니까 부럽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었지만 점점 친구들과의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속이 좁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유한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유한지를 따진다. 즉,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가, 적은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에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경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기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요즘 나 돈 좀 벌었어. 이 차 봐. 멋지지? 요즘 경제 공부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많이 얻었어. 핵심은 돈이 아니라 배움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얻은 지식을 이야기하면 상대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조용히 쌓아갑니다. 넷째,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나 올해 안에 10kg 뺄 거야. 이번에는 꼭 사업을 시작할 거야. 나는 1년 안에 영어를 마스터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벌써 목표를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뭔가 뿌듯하고 주변 사람들도 와, 멋지다. 응원할게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목표는 흐지부지됩니다. 왜일까요? 목표를 말하는 순간 뇌는 이미 그 목표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뉴욕대학교의 피터 고리처피터 교수는 이 현상을 목표 선언 효과 goal announcement effect라고 설명합니다. 목표를 말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이 오히려 행동을 방해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아서 스코펜하우어는 의지는 행동으로 증명될 뿐 말로써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강하게 다지기 위해 목표를 말하지만 정작 그 말이 행동을 약화시키는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안에 꼭 영어를 유창하게 할 거야. 나는 매일 30분씩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목표를 결과로 말하지 말고 과정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진짜 목표는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먼저 묻기 시작할 겁니다. 다섯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넌 그거 못했을걸? 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우리는 선행을 베풀고 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생색은 감사를 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거래입니다. 예전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든 후배를 위해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고 후배도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몇 년 후 후배는 성공하여 사업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잘 돼서 좋다. 내가 그때 도와준 덕이지. 후배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그 덕분에만 성공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데스티노는 감사는 강요될 때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선행의 가치는 행위자의 만족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진짜 선행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기억하지? 잘 됐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선행을 했다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진짜 빛나는 사람은 조용히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진짜 잔소리 심해. 우리 집은 맨날 돈 때문에 싸워. 내 동생이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가족 이야기,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지식해서 대화가 잘 안 통해. 우리 엄마는 절대 손해보는 걸 못 참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동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야, 너 원래 아버지처럼 고집세잖아. 너도 엄마처럼 손해 안 보는 성격 아니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가족의 이미지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라운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비판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타인이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헤이데거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가 가족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곧 우리가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 맨날 싸워. 진짜 지겨워. 가족마다 다양한 방식이 있지. 우리도 서로 노력하고 있어. 당신의 가족을 존중하세요. 가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당신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가족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사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항상 망설여. 솔직히 나 이 일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약점을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숫자에 좀 약해서 계산하는 업무가 어려워요. 그 말을 들은 동료는 친절하게 괜찮아.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 신입사원은 데이터 분석 업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제외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는 숫자에 약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약점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을 찾으면서 상대적 우위를 느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메철-파우코트는 권력은 정보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을 알면 언제든 그 약점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숫자 감각이 별로 없어서 이런 일은 힘들어. 나는 데이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연습하고 있어. 나는 발표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워. 나는 점점 더 좋은 발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약점을 강조하지 말고 발전하는 과정을 강조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을 성장하는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나는 무조건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되어 있어. 여러분도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우리는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당신의 철학을 듣는 순간 그것을 따르려 하기보다 반박하려 합니다. 어느 직장에서 회식 중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나는 평생 결혼 안 할 거야. 요즘 결혼은 돈 낭비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갑론을 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야.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요즘 시대에 결혼 안 하면 외롭지 않아? 그건 너 개인적인 생각이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철학을 공유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하기보다 반박하려 했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패티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다른 의견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반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심리적 저항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즉, 강한 신념을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바뀌고 대화는 논쟁으로 변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에츠는 가치는 스스로 창조되는 것이지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철학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결혼은 요즘 돈 낭비야.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강한 신념을 말하지 말고 그 철학을 직접 살아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말로 설득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합니다. 아홉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 사람 원래 이런 성격이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도 무심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비밀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 사실 그 친구가 이직 준비하는 거 들었어. 너도 알고 있었어?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몰랐는데. 그 순간 신뢰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고 말했을 텐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타고 돌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폴 잭퍼세큰, 신뢰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자산이지만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작은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철학자 미셸 푸쿠마초 파우코트는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다 고 말했습니다. 즉, 비밀을 아는 순간 우리는 힘을 가지게 되지만 동시에 그 힘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사실 걔가 이직 준비 중이래. 나는 그 친구의 선택을 존중해. 각자의 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원래 저런 성격이래.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 우리 그냥 지켜보자.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침묵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이 진짜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10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나 사실 디자인 되게 잘해. 내가 이 분야에서는 꽤 실력 있는 편이야. 내가 예전에 이런 대회에서 상도 받았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재능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느 회사에서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영상 편집 좀 할 줄 알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동료들은 그에게 영상 편집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너는 금방 하잖아. 그는 결국 자신의 본업 외에도 계속해서 추가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실력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능력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하려 들고 이용하려 한다 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재능을 쉽게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장점이 아니라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 프레이드리치 니에츠는 진정한 힘은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 고 했습니다. 즉, 당신이 가진 능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이거 진짜 잘해. 맡겨만 줘. 제가 이걸 해보면 어떨까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이런 거 다 해봤어.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능력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이 여러분의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말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더 현명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이 10가지 중에서 가장 공감된 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가장 조심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더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